자, 여러분, 액세스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기출 유형 1을 열고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세스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2월 4일 방특판열로 가십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여러분들 구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프린트물 보시면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고서 같은 경우는 문제 3번인데요. 보고서 완성 문제가 여러분들 1번 문제예요. 그래서 총 5문항에 3점씩 15점 배점이고요. 부위에는 제가 앞쪽에 넣어놨거든요. 그것을 알아볼 거고 따로 할 겁니다. 자, 보고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구역 순서를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보고서 머릿글부터 구역부터 의미를 좀 알고 시작할게요. 보고서 머릿글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는 없어요. 없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보고서 머릿글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숨겨놨거든요. 보고서 머릿글 바닥글 이 소스는. 그럼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고서 머릿글이에요. 그리고 보고서 머릿글은 주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구역인데 보고서 제목을 만들 때 주로 시험에 나와요. 레이블을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근데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머리글은 구역이 요 구역이에요. 지금 이 소스는 페이지 머리글에 제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보통 보고서 머리글에 주로 많이 넣습니다. 근데 페이지 머리글에는 요 머리글은 여러분들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이에요. 위에. 그래서 뭐 제목이 주로 들어갑니다. 이 제목이라는 것은 필드 제목이 주로 들어가요. 필드. 레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필드 제목이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만드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다 이거 말고 지금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여기 지금 그룹 머리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제목들이 주로 페이지 머리글에 배치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면 매 페이지마다 보고서 타이틀, 즉 제목이 출력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보고서 제목 같은 경우하고 필드 제목은 좀 틀린데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지금은 이거 만들어져 있지만요. 페이지 머리글에 보고서 제목을 만드는 경우는 매 페이지마다 보고서 제목이 출력되도록 하시오 할 때는 페이지 머리글을 만들고요. 보고서 머리글은 주로 이제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말이 제시되어 있어요. 요 구역의 제목을 생성하시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제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특징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 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순서가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그룹 머리글은 그룹 설정할 때 이 구역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소스가 그룹 머리글이 시아 코드 머리글이거든요. 여기에 제목을 놨어요. 그리고 주로 그룹 머리글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 그 정렬을 추가하는 문제가 나와요. 정렬. 그래서 그룹은 돼 있고 특정 필드에 대해서 특정 필드를 뭐 오름, 내림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오름이나 내림으로 설정하는 문제 정렬. 거기 이제 추가 문제로 기출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룹 머리글은 그룹된 필드명하고 여러분들 다른 필드와 결합을 시켜서 출력시키게끔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매 페이지마다 이 구름머리 거를 반복 출력되게 하시오. 라고 요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요것을 이제 구름머리 걸 속성 시트 가서 반복 실행 구역을 열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결과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이하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기능이. 그 다음에 페이지 바꿈이 나오고요.
구역 전 바꿀 것인지 구역 후 바꿀 것인지. 전후는 뭐 나올 리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알아볼까요? 일단 그룹 머리글은 그룹 설정 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역입니다. 우리 소스는 그룹 머리글에 제목을 넣어놨어요. 제목을.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역은 본문 구역인데 실질적인 레코드가 출력됩니다.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에요. 저는 원본 필드 연결시키는 바운드 시키는 문제하고요. 특정 필드가 여러 개 나올 때 같은 내용이 나올 때 중복 내용 숨기기. 그 다음에 잠그는 기능 혹은 이 컨트롤을 사용 불가능, 뭐 사용 가능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본문 구역이고 그룹바닥 여러분들 집계 함수를 설정할 때 주로 보면 요게 그룹바닥 그래 보시면요. 지금은 언바운드 항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주로 집계 함수인 합계나 개수나 평균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출제가 돼요. 그룹바닥 거래 집계 함수 쓰면 그룹별 집계가 되거든요. 그때 주로 집계 함수를 설정하는 문제가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은 몇 페이지 밑에 늘 아래쪽에 출력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날짜나 페이지 번호는 여기 시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요것은 요것도 직계 함수인데 여러분 그룹 바닥글에 직계 함수 쓰는 거하고 보고서 바닥글에 쓰는 직계 함수가 좀 틀리거든요. 그룹 바닥글은 그룹별 직계고요. 그룹 보고서 바닥글은 전체 집계가 됩니다. 똑같은 함수를 쓰지만 숫자 데이터가 틀려요. 그래서 총 7가지 구역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작업할 때는 디자인 보기고요. 확인할 때는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약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었다면 자, 한 가지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시아코드 머리글 영역에 시아코드 머리글은 여러분들 그룹 머리글입니다. 왜 그룹이라는 이름이 없냐면 그룹된 필드명이 찍혀요. 잠시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요약이라는 요 그룹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클릭이 옵니다. 우리는 설정은 안 했지만 미리 소스가 이렇게 그룹을 시켜놨거든요. 시아코드라고 설정해놨어. 그래서 야가 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머리 그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된 필드명이 시약거든요. 근데 그룹을 설정하는 문제는 시험이 잘 안 나오고요. 정렬을 추가하는 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보고. 그러니까 이 그룹돼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걸 잠시 보려고 이런 거고. 다시 이거 눌리면 숨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시야코드 머리글 영역에 머리글 내용이 몇 페이지마다 반복이 나오죠? 자, 페이지마다 반복 나오면 반복이 키워드입니다. 하기 전에 인쇄 미리 보기 하면요. 자, 쭉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시야 코드 지금 여기 그룹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잠시 넘어가 보면 A32002 데이터가 올라가면 여기는 없네요. 깔끔하게 끝냈네요. 근데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편 넘어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시야 코드 이 그룹된 데이터가 연결해서 이 페이지 다시 가볼게. 여기 그룹 머리글에 들어가 있는 필드 제목이거든요. 여기 B0012라는 시야 코드가 다음 페이지에도 또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 잡을 것은 그룹 머리글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구름머리글 내용이 3페이지 정도 가보면, 어,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 아가 요 위에 구름머리글에 있는 제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프린트를 할 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앞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그죠? 야가 시야 코드 요런 것이 여러분들 여기 안 나오니까 요런 거름머리글에 있는 요 데이터가 여기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매 페이지마다 이 끊길 때. 우리가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예로 하면 여기 지금 안 보였던 거름머리글 내용이 여기에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잘려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여기 안 나오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안 보이는데 설정을 하면 요 내용이 여기 구름머리글 여기 보여요. 요 부분. 그러면 자 한번 해보면요. 그때는 시야 코드 머리글인 구름머리글 구역 야를 속성 창이 안 떠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따닥 하면 여기에 구역 속성 창이 뜹니다. 거기서 구름머리글 구역이 맞아요. 그래서 요것을 잘 봐야 됩니다. 구역이 진짜 구름머리글 영역이 맞는지. 왜냐하면 이 구름머리 끓이는 내용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시키면 조금 전에 다음 페이지에 잘린 데이터가 더 있을 때 요 구름머리 끓 내용이 위에 또 표시가 되더라 이거죠. 상단에. 그래서 그것은 여기 밑에 보면 반복 실행 구역이 아니어 돼 있죠. 야를 예로 하면 다음 페이지에 데이터가 연결돼서 나올 때 요 부분도 또 표시해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로 해볼까요? 예.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장하고 보고서는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하시면 자, 1페이지, 2페이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왜냐하면 잘 나오니까. 깔끔하게 하가 이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2페이지부터 3페이지 넘어갈 때 이 시야 코드 그룹된 요 데이터가 좀 더 있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없던 요 보고서 머리글 내용이 또 출력을 시켜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나타나면 잘 된 거예요. 여기 반복 실행문이에요. 그런 머리글 내용을 몇 페이지마다 반복 실행하겠다 이거죠. 음. 근데 밑에는 여기 지금 또 나와 있죠.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또 여기 나오죠. 근데 깔끔하게 다음 페이지 시야 코드가 딱딱 다 잘 나왔을 경우는 야는 표시가 크게 여러분들 뭐 별로 변화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야가 요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에 또 좀 더 있을 때는 요 내용이 또 나와주더래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ESC키 눌리면 디자인 보기로 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인쇄 미리 보기에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 시야 코드 머리글 구역이 요 구역입니다. 이 구역 머리글 내용이 여러분들 시야 코드가 변경되면 요 시야 코드 그룹된 데이터가 다음 그룹된 요 데이터로 변경되면 그러면 여기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본문이고. 그러면 그룹 머리글 구역 전에 요 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야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되죠. 예, 구역 전하면 시야 코드가 이렇게 다른 시야 코드로 바뀔 때 요 구역 요 전에 페이지를 딱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야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것은 그룹별로 인쇄를 하고 싶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잘려서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한 페이지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전에 하면 요 새로운 시야 코드가 나오기 전에 요거 잘라버리니까 야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는 똑같이 그룹 머리글에서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페이지 바꿈이 있죠. 없음이 돼 있는데 야를 구역 전으로 하면 요 구역 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페이지를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룹 데이터마다 한 페이지씩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룹이 바뀔 때마다 한 페이지씩 출력되더라고요. 그죠? 음.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구역 구로 나눈다면 전이 아니고. 그럼 야가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야는 구역 구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럼 처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인쇄 미리 보게 하면 구역 구 다음에 나눠버리니까 올 본문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려요. 구역 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쭉 나오다가 시야 코드 다른 거 나오기 전에 요게 후에 요 뒤에 여기 새로운 그룹된 데이터 나와야 되는데 여기 후부터 페이지를 확 바꿔버리니까 시야 코드 다른 시야 코드 데이터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여기 올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구역 후에 나눈 구역 전에 나눈 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후와 구역 전의 차이점이 다르죠. 근데 주로 시험에서 보면 정리를 하면요. 페이지 바꿈은 뭐 시킨 대로 해서 뭐 포인트가 페이지 바꿈으로 가면 되는데 페이지를 변경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구역 전이 나왔기 때문에 구역 전에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설명을 또 더 하냐면요. 이 필기 시험에 개념을 또 하셔야 돼요. 필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시야 코드 머리글이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자, 야가 그룹 머리글인데 야가 그룹 머리글 여기까지. 그러면 이 그룹 머리글은요 주로 페이지 바꿀 때 그냥 실기에서는 무조건 구역 전입니다. 구역 전을 해야지 그룹별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잘려가지고. 그리고 참조로 요 밑이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그룹 바닥글은 어차피 여러분들 그룹별 집계가 끝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역 두고 여기에서 잘리는 게 구역 전이고요. 야가 구역 부거든요. 그러면 그룹별 집계값이 다 나오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게 실무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그룹별 집계했던 요 값이 만약에 구역 전에 나와버려. 야가 다음 페이지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같은 그룹의 집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필기에서 보시면요. 무릎 바닥, 무릎 머리 거를 여러분들 주로 페이지 바꿈할 때는요. 야는 항상 구역 전입니다. 구역 전에 바꿔야지 그룹별 데이터가 따로따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룹마다. 그 다음에 그룹 바닥 또는 직계함수까지 구했던 게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룹별로. 야는 그룹 페이지 바꿈을 시험에 내면 이것밖에 없어요. 야는 구역 전에 하면 안 돼. 구역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바닥글에 있는 직계함수까지 표시되고 다음 그룹에서 또 새로운 페이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페이지 바꾸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출제하시는 분들이 구역 후, 뭐 구역 전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맞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룹머리 거는 페이지 바꿈 구역 전에 해야지만 구역 그룹별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룹 바닥 거는 페이지 바꿈을 구역 후라는 게 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이런 식으로 출제 경량이 옵니다. 페이지 바꿀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그룹 머리 끓이니까 구역 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지 바꾸면서. 근데 문제 속에 보면 다 힌트가 있어요. 구역 전에, 구역 후에 하면 구역 전, 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2번은 정렬은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정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룹은 돼 있고 여러분들 문제 보면 시야 코드 내에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르면 있죠. 정렬 추가입니다. 그럼 정렬 추가 눌리면 여러분들 필드 목록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제 나온 대로 주문 일자를 선택합니다. 야에 대해서 선택하면 필드가 여러분들 여기에 표시될 거고요. 야는 오름이 기본값이거든요. 오름을 오름 차순에서 손댈 거 없어요. 내림이면 눌려가지고 내림으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자, 여러분들 주문 일자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주문 일자가 오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날짜로 따지면 과거 날짜가 먼저 오고요. 최근 날짜가 뒤에 와야 됩니다. 오름은.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밑에 결과 그림이 있죠? 그거 보고 날짜 순서가 맞는지 보면 되죠. 그러면 잘 된 거죠. 음. 밑에 출력 결과 그림은 항상 시험에서 나와주거든요. 이것도 기출이니까. 요거 그림 보고 잘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정렬을 해봤고 ESC 눌리면 다시 디자인 보드 갑니다. 요 창은 놔둬도 관계없고요. 한 번 더 눌리면 숨겨지거든요. 숨겨도 관계없고 저는 숨기라고 합니다. 괜히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니까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본문 영역은 주로 바운드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본문 영역에 시야 코드 필드 값이 보고서에서 연결보다는 본문은 중복 내용 숨기기가 많이 나와요. 잠금하고. 그러면 바운드는 다 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바운드 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 적어드렸죠. 본문은 원본 필드를 연결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폼에서 많고 주로 중복 내용 숨기기, 잠금, 사용 가능, 플러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정렬도 있거든요. 특정 필드에서 정렬은 또 폼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이 뭐냐면 우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 시야 코드가 있잖아요. 그룹된. 같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룹됐으니까. 그런데 같은 데이터가 다음 이전의 코드가 같은 데이터가 나올 때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 레코드와 이하고 동일할 경우 이 데이터가 이것은 표시하기 싫다 이거죠. 중복 내용 숨기기 기능.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림 보면 우리 A0077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 한 개만 표시되고 야는 숨겨놨거든요. 그 내용을 알 건데요. 그것은 여기 시야 코드라는 필드가 들어가 있는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속성창은 닫지 마시고 요 속성 텍시아 코드 요 컨트롤에 대해서 중복 내용을 숨길 때는 여러분들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 내놓으시면 나옵니다. 이벤트 영어가 나올라 할 때 요 위에 있어요. 중복 내용 숨기기. 그러면 요게 아니오 돼 있죠? 야를 예로 바꾸시면 똑같은 데이터는 숨겨집니다. 예로 하시면 예. 그럼 키워드가 뭐냐면 요겁니다. 내려와서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이 말은 중복 내용을 숨겨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로 했을 때 뭐가 달라졌냐면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요. 아까 여기 나왔던 데이터가 이제 숨겨졌죠. 없어졌죠. 그러면 잘 됩니다. 이게 중복 내용 숨기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보고서에서는 아주 그냥 기본적 베이스로 등장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4번을 보겠습니다. ESC 눌리시면 디자인 보러 가죠. 본문 구역에 요 구역 배경에 색깔을 넣을 거거든요. 배경색을. 그럼 본문 구역 이름을 선택하면 속성창 보면요. 본문 구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경색이 있어요. 배경색. 자, 교차의 색깔을 선택해라. 그럴 때는 요 점점점은 여러분들 색상 창이고요. 그냥 표준색 이런 거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색상이 만들어진 이름을 쓸 때는 화살표. 이거 누르면 만들어진 색상 배경색 이름이 교차형이죠. 교차형 처음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차형을 선택했더만은 하얗던 부분이 약간 회색 색깔 좀 들어가요. 배경이. 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르보기 하면 요 중간중간에 좀 옅은 회색이 들어갔죠. 그러면 잘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ESC. 그 다음 5번은 여러분들 그룹 바닥글이 아니고 이제 그룹 바닥글이 맞죠? 시야 코드 바닥글은 그룹 바닥글입니다. 이 그룹 바닥글에 보시면 여러분들 언바운드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 보면 전체 레코드 수를 구하라면 무조건 카운트 별표입니다. 카운트 별표. 그리고 획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언바운드 먼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여기에 뭐라 치냐면 넣으시고 여러분들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드 연산자 써서 획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엔드 연산은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넌 카운트 별표는 넣고 형식 가서 0회 이렇게 넣어줘. 음. 그래서 형식 쓰면 이렇게 가야 되고요. 형식 말이 없으면 엔드를 써가지고 붙여야 돼요. 이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지금은 요거죠. 요거. 요것을 컨트롤 원본에 가서 꼭 넌이 들어가야 돼요. 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여기에 컨트롤 원본 가서 그대로 넣습니다. 넌하고 카운트 다음에 갈로 안에 별표 엔드 획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여러분들 책 프린트 밑에 보시면 4회 그럼 잘 된 거죠. 여기 그룹바닥글 구역이거든요. 자, 확인했으면 ESC.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출 유형 1이 끝났고요. 그다음 기출 유형이도 시험에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요 파일은 저장하고요. 야는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유형 2를 열어볼까요? 기출 유형 2. 출발지 별 동행 내역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자, 1번 보면 여러분들 1번 문제가 뭐냐면 입구 아이디 머리글이 이게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그룹 머리글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 그룹된 필드 데이터와 딴 필드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번 문제인데요. TXT 입구 아이디는 지금 그룹된 필드名. 그리고 여러분들 그룹 설정하면 언바운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구역만 생성되거든요. 그룹하면. 요것을 시험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언바운드에 가셔가지고요. 클릭해보면 이 컨트롤 이름이 TXT 입구 아이디거든요. 요 컨트롤에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명 데이터를 같이 표시하라고 말이죠. 밑에 보니까 입구 아이디가 115고 지역명이 대전이라면 출력 표시가 115 빼기 대전 이렇게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두 데이터를 연결하는 또 결합 연산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죠. 그러면 우리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일단 넌이 들어가고요. 입구 아이디는 필드명이니까 대괄호 감싸주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빼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 연산자 적고
대시라는 것은 쌍따옴판에 묶어서 넣으셔야 돼요. 문자니까 묶어야 됩니다. 그럼 야가 나오겠죠. 대전은 지역명 필드 안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대괄호 넣고 지역명. 그럼 요 자리에는 야가 나올 요 자리에는 야가 나오겠죠. 그 사이에 대시가 결합되어 있죠. 요렇게 넣어주면 돼요. 넣어하시고 equal id and 대시 넣고 and 지역명. 자, 저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onbound 선택했다면 컨트롤 onbound 가셔가지고 그대로 그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미를 보게 하면요. 이렇게 프린트처럼 108,000원, 115 대전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정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3번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또 TXT 차종은 요겁니다. 요 차종이란 필드명, 필드 타이틀 밑에 여기 본문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고서 머리 그려오고 페이지 머리 그려오고 그룹 머리 그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쇄 미리 보겠다마는 야가 여러분들 보고서 머리 글, 야가 페이지 머리 글, 야가 그룹 머리 글이거든요. 그다음 야가 본문이고 본문, 야가 그룹 바닥 글. 이렇게 여러분 나눠지는 거 보면 이 부분을 하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차종 밑에 3종, 1종, 4종은 변화된 게 없을 거고 밑에 보면 1종 다음에 이전 레코더가 또 1종이니까 이전 여기서 이전 레코더와 이 데이터가 같은 경우는 이 아들을 또 숨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면 우리 1종만 한 개 딱 나오고 이거 싹 안 나오고요. 야가 딱 나오죠. 그것도 중문의 우승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이전 레코드와 같은 동일한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중복 내용입니다. 숨기기 하면 볼까요? 그러면 차종이라는 이 필드를 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또 중간 정도 내려가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있어요. 여기에 아니오 돼 있잖아요. 야를 예로 바꾸시죠. 예로. 그리고 조정하고 뭐 확인해 보면 되죠. 뭐 인쇄 미리 보기로. 그러면 야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설정 잘 된 거. 자, 다시 ESC. 요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고, 4번은 입구 아이디 바닥글,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그룹 바닥글에 넣을 수 있는 건 직계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바운드 한게 보이시죠? 문제 보면 나비백이 합계죠? 합계 함수는 썸을 쓰면 되고, 나비백이 필드명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스콜바를 쭉 올려가지고, 컨트롤 원본에서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 반드시 넌이 들어가야 됩니다. 는. 저는 넌을 넣고 해야 되죠. 합계 함수는 썸이죠. SUM. 소문자, 대문자, 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에 공백이 없다면 이렇게 이름만 쳐도 돼요. 대괄호 안 넣어줘도 넣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엔터 치면 대괄호가 들어가잖아요. 음. 필드명에 공백이 없다면 필드명만 쳐도 대괄호는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거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인쇄 미리보. 그럼 지금 뭘 확인하냐면 이게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요 금액을
프린트 결과 그림 보고 맞는지 요 두 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맞죠? 그럼 잘하신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페이지 번호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가서 페이지 번호를 출력할 건데요. ESC. 자, 그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번호는 주로 시험에서 당연히 페이지 바닥글에 출제가 됩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은 출제 안 됩니까? 아, 여기 출제하기 좀 그렇잖아요. 출력하기. 여러분들 실무한다면 밑에 페이지 번호 출력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페이지 머리글에는 뭐 넣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페이지 머리글하고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 주로 시험에는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왼쪽에 언바운드가 나올 때는 주로 날짜고요. 가운데나 오른쪽에 언바운드가 나오면 다 페이지 번호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죠, 우리 언바운드. 그리고 이제 페이지 번호를 넣을 건데 두 가지 함수를 아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 2번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제가 빠뜨렸네요. 2번 좀 이따 해드릴게요. 2번 중요한데 제가 넘어갔네요. 일단 5번부터 하고 2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넣을 때는 AND 연산자는 꼭 씁니다. 문자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페이지 번호가 1 슬래시 4 이렇게 출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기호도 들어가야 되고 현재 페이지 번호하고 전체 페이지 수하고 또 결합을 시켜야 되니까 AND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를 출력한 함수는 페이지.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를 출력한 함수는 페이지스입니다. S가 들어가요. S. 대괄호 안에 넣어주세요. 요 두 개만 외우시면 S만 들어요. 그러면 주의점은 요 페이지 번호를 잘 틀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띄어쓰기를 안 했을 경우죠. 이런 경우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는 거죠. 띄어쓰기 돼 있잖아. 띄어쓰기를 잘하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컨트롤문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는이 꼭 들어간 이유가 요 엔드 연산자 요 함수거든요.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페이지 그 다음에 요 소문자 쳐도는 게 없어요. 엔드 슬래시는 만들어줘야 되니까 쌍따옴표는 슬래시 또 엔드 뒤에는 전체 페이지 수니까 4는 페이지스 요거만 넣어주면 됩니다. 는을 잘 안 넣기도 합니다. 시험장관. 는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지금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제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요. 요 밑에 1 슬래시 4가 나오면 잘 돼요. 그리고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순번인데요. 순번. 순번을 그룹마다 1, 2, 3 첨가된 값을 넣을 거고요. 다시 그룹이 바뀌면 다시 1번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밑에 그림이죠. 자, 그러면 2번은 킬티 순번은 요겁니다. 언바운드가 앞에 함께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가서 일단은 너니를 넣는 이유는요. 일단 너니 들어가는 이유. 뭐 함수도 안 쓰는데 뭐 너니 왜 들어갑니까? 일치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1을 만약 입력하면 상수값으로 1만 쭉 넣습니다.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야를 누적시켜야 돼. 누적해서 더하기 1씩 정거된 값을 넣어야 돼. 그럼 어떤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1만 넣으면. 그래서 수식 계산하기 위해서 는 1. 컨트롤문 가서 는 1 하시고 는 1 넣어주고
그러면 초기값 1을 누적을 시키면 되거든요. 누적 합계를 설정해주면 요 입력된 초기값 있죠. 이 값으로 증가됩니다. 숫자가 더하기 1씩 누적 합계를 시켜주면. 그래서 두 개를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번에는 너니를 하고 한 개 더 해줘야지 얘가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만 하고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만 설정하고 했을 때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여러분들 1만 쭉 나오네. 상수값 1 넣는 거와 똑같네. 왜? 계산 기능을 안 넣어줬거든요. 그거하고 여러분 보시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1을 넣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보세요. 1을 넣으면 얘가 인식을 못 해줘 그죠? 음, 이런 오류가 뜨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너니를 넣으면 이제 1은 들어가요. 1은 들어가는데 증가된 값이 안 나오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더해줘야 쌍으로 가는 거야 항상.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요. 뭐가 있냐면 누적 합계 기능이 있거든요. 이벤트 나오기 전에 여기에 누적 합계가 있어. 그럼 누적 합계는 그룹별 누적을 시키고 그룹 바뀌면 다시 1번 돼야 돼. 근데 이거 아니요 눌러보면 여러분들 두 개 더 있거든요. 눌러보면 그룹별 누적 합계가 있고 모두는 그룹과 관계없이 계속 일식 증가되는 거예요. 순번이. 근데 우리는 문제 보니까 그룹별로 1년번호 넣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적 합계를 그룹을 해야 돼요. 딱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연이라고 누적 합계 그룹. 여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장하고 인쇄 미루기 하면 일식 증가된 값이 나옵니까? 얘가 왜냐하면 누적 합계라는 계산 기능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럼 너일에서 일식 니 그 잊지 말고 계속 더하기를 해라. 더하기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너일을 안 하고 너일을 한다면 누적하면 요 값만큼 또 증가되겠죠. 누적이니까. 계속 더하기.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너니를 넣는 이유는 일식 증가된 값을 넣기 위해서 너니를 넣는 거고 이식 증가된 값을 누적할 때 너니를 하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식 증가됩니까? 그죠? 그런 개념. 자, 지금은 당연히 너니이죠. 너이가 아니고 너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기 시험이 이제 주로 좀 잘 나옵니다. 왜? 보고서에 많이 쓸 것 같은 번호거든요. 순번은. 잘 내요. 그래서 쌍으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요겁니다. 누적이 나오면 올라가서 요겁니다. 항상 들어가는 게 요거예요. 2번 내려와서 요게 그룹별 1년 번호가 그룹별 순번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항상 그룹 코드로 만드니 누적할게 그룹. 항상 이건 불변입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까지 여러분들 보고서에서 잘 나오는 부분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들어가 있는 VB 소리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VB 관련된 걸 한번 알아보면요. 요거 닫고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위해서 기출 유형 1을 여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적 어플리케이션인데 VBA는 주로 두 가지가 시험입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5점이에요. 10점인데 두 문제를 다 뭐 맞추면 제일 좋고요. 한 문제를 꼭 맞추는 걸로 가면 되는데요. 일단은 문제 이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포함인데 포함에서 문제 3번으로 3번 문제는 오죠. 총 세 문제인데 3번 문제로 출제된 게 메이크로 적 VBA인데요. 메이크를 만들고 그걸 저장하고 특정 명령 버튼에 연결해서 해당 기능이 실행해요. 그거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2번 문제로 나오거든요. 총 두 문제인데 이것은 직접 코드를 짜는 거야.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는 대표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여러분들 필트하고 레코드 소속성 이건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DB는 검색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다 추출하는 거예요.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현재 폼에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출제를 다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것 또는 이거고요. 나중에 하다가 잘 모르면 요 두 개는 꼭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좀 세 번째죠. 출력된 것을 폼에서 이 검색된 결과를 폼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야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로 이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 출력할 때 조건이 포함됩니다. 여기 입력했던 데이터만 검색돼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요겁니다. 폼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출력하는 여기 아주 정상적인 여러분들 검색하기 위한 기본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할 때 쓰는 필터하고 레코드 소스 속성하고요.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조건 포함되는 코드. 이 두 가지만 알아놔도 한 문제를 맞춥니다. 음.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 꼭 알고 가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4번은 폼을 열고 폼이 열리는데 딴 폼에서 열릴 거예요. 검색했던 데이터가. 조건이 포함되죠. 현재 폼 입력 때는 입력 또는 특정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를 다른 폼에서 검색해서 결과를 출력한 그런 부분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폼이 닫히는데 현재 폼입니다. 반드시 저장 후 폼 닫는 코드가 있고 사용자에게 저장 여부를 물어보고 닫는 코드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또 출제가 좀 더 되는 편이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예나 아니요 버튼 두 개 중에서 사용자가 예를 눌렀을 때 특정 기능이 수행되는 그런 코드를 짤 거예요. 여섯 가지를 아시면 여러분들 사실은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 유형이 뭐냐면요. 그 프린트에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디자인 보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언바운드한 게 또 입력돼 있고 여기 찾기하고 보고서라는 명령 버튼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시야 정보 찾기 폼에 보고서 명령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고서 출력 메이커를 생성하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출력 메이커를 만들어서 직접 명령 버튼 연결해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디 입력된 거냐면요. 메이커로 조건이 있죠. 시야 코드 필드 값이 요겁니다. 또 입력하는 건 아니고 특정 컨트롤한 입력된 값을 찾는 거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폼 보기 했을 때 요게 입력된 시야 코드 값을 보고서 명령 버튼을 딱 누르면요. 보고서가 이렇게 열리면서 요게 입력된 시야 코드만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지금은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 개 다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게 여러 페이지가 아니고 딱 여기에 있는 시야 코드만 출력될 거예요. 그 코드를 그것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야는 지금 메이크로를 생성해서 이 명령 버튼에 연결할 거예요. 코드로 짜는 건 아니고. 자 그럴 때 이제 작업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는 좀 닫고. 그러면 우선 보고서 그 메이커를 만드는 순서가요. 제일 처음에 만들기 테마. 만들기. 그리고 제일 끝에 메이커로 및 코드라는 그룹이 있죠. 요 가서 여러분들 어
메이크로를 클릭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메이크로 1위. 요 화면이 여러분들 무슨 작성이 창이냐면 메이크로 작성이 창이에요. 그것이 이제 함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이겁니다. 순서가 여러분들 시약 정보 찾기 폼 안에 있는 TXT 시약 코드 입력된 값을 보고서를 열 건데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약 코드 필드 값이 TXT 시약 코드에 해당하는 요 필드 값, 요 보고서의 시약 코드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찾아. 여기 필드 이름입니다. 필드. 그리고 여기 입력된, 여기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를 야가 여기에 가서 찾을 거다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이런 게 첫 번째 여러분들 작업이고요. 야가 1번 작업. 그 다음에 2번은 야를 보고서를 열고 난 뒤에 현재 폼을 닫을 겁니다. 여기 이제 순서가 첫 번째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돼요. 나는 폼 닫기. 그럼 제일 처음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할 때 해야 될 부분. 보고서를 열어야 되거든요. 쓰는 함수는 뭐냐면 오픈 리포트입니다. 보고서를 여는 거죠. 메이커 함수 오픈 리포트. 그럼 어떤 보고서를 열 거냐면요. 눌려보시면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열 거고요.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겁니다. 인쇄 미리. 요까지는 설정만 해주면 돼요. 설정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 where 조건문에 조건을 넣으셔야 돼요. 그럼 그 조건 입력법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겁니다. 이거는 저 경고를 적어놨고. 요 where 조건문에서 조건식 입력창인데요. 여기서 조건의 관계는 같다거든요. 해당하는. 그러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요것도 이해하시거든요. 필드명이 들어가고요. 같다니까 니꼴. 요 뒤에는 명령들인데 forms 다음에 현재 폼 이름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명을 입력합니다. 다 대괄호 값입니다. 요 느낌표 요거는 뭐냐면 구분자인데 개체와 개체를 구분할 때 쓰는 구분자입니다. 느낌표가 된 거예요. 속성을 구분할 때는 점이 들어가지만은 개체와 개체를 구분할 때 느낌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폼명은 시야 정보 찾기가 컨트롤명은 여러분들 어디 입력된 거냐면 txt 여러분들 시야 코드에 입력된 값을 야가 보고서에 있는 요 필드명에 가서 찾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넣어야겠죠? 시야 코드는 보고서 안에 있는 필드명 이꼴 폼스 느낌표 현재 폼 이름은 작업하는 폼 이름은 시야 정보 찾기죠. 느낌표 그 다음에 컨트롤명은 txt 시야 코드 이렇게 입력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기 where 조건문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쭉 넣어주면 돼요.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그럼 요것을 여러분들 암기가 돼야 돼요. 요 순서. 자, 그러면 야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야가 실행되고 난 뒤에 다음에 실행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폼을 닫는 거죠. 현재 폼을. 그때 쓰는 메이크로 함수는 close window라는 게 있어요. close window. 창 닫기라는 뭐 영어 그대로 하면 개체를 닫는다. 근데 개체의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폼을 닫을 거거든요. 그럼 눌러보시면 개체 중에서 폼 개체를 닫을 건데 어떤 폼이냐면 개체 이름은 지금 작업하는 씨앗 정보 찾기 폼을 닫을 거거든요. 어,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돼. 저장은 확인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올려보시면 여기에 저장할 때 여러분들 개체를 닫을 때 저장을 하면 얘를 선택하면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닫는 게 아니고 개체를 닫을 때 저장을 꼭 시키고 닫는 게 얘고요. 아니오 하면 저장하지 않고 닫는 거고 지금 확인은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고 닫는 거. 요것을 코드가 따로 있어요. 여기 프롬프트 여기 저장 방법인데 나중에 코드 짤 때 yes가 있고 no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여기 연관성이 좀 있어요. 기본 확인은 사용자에게 저장 여부를 물어보고 닫는 게 기본 값입니다. 그거 손댈 거 없어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는 다 끝난 건데. 그래서 모든 객체를 닫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매크로 함수는 클로즈 윈도우고 객체용은 폼이고 여러분들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닫을 거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저장은 확인해 돼 있죠. 확인은 기본값, 디폴트 값인데요. 나는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자, 이건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 의미는 이렇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 메이커를 저장해야 돼요. 지금 저장하기 전에 메이커로 1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생각할 거냐면 보고서 출력이죠. 그러면 여기 디스켓 모양 저장 버튼 눌리시고요. 이름은 보고서 출력이라고 치면 돼요. 보고서 출력.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메이커로 객체가 생성되죠. 그러면 이 안은 어떤 객체 호출을 쓸 수 있어요. 독립적인 거. 포함이 아니고 야는 내 거 쓰고 싶으면 써라 이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 작성기 할 일은 끝났어요. 닫기 하시면 되고 X. 그럼 마지막 작업으로 방금 만든 이 메이크로를 어디에 보고서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라는 명령 버튼 선택하고 속성창을 띄워놨죠. 띄우시고 안 띄워놨으면 그 다음에 이벤트 탭에 가서 직접 연결할 때는 이벤트 탭. 그러면 AR을 사용자가 뭐 했을 때 눌렸을 때 그때 이벤트 탭 가면 온 클릭이 있거든요. 하살표가 있고 점점점이 있는데 점점점은 코드 짤 때 쓰는 거예요. 예, 하살표 눌리면 메이커로 저장했던 게 나오거든요. 보고서 출력. AR을 선택하면 연결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홈 보기로 바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0077이 이거 눌리면 그것만 열릴 거고 이 폼은 바뀔 겁니다. 그 보고서만 남아있어요. 자, 눌려볼까요? 눌릴 때만 보고서가 열리고 이것만 나오죠. 폼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 페이지, 1페이지로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기출 유형 1번의 첫 번째 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디자인 보여주시고. 자, 첫 번째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좀 하셔야 되냐면요. 메이커로 만드는 순서. 요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메이커로 작성기 창이 뜨면 여러분들 메이커로 함수 뭘 선택해야 될지. 보고서 열기고요. 폼 개체 창 닫는 것은 클로스 윈도우. 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 문제 2는 책에 없더라고요. 책에는 다른 유사 문제는 있는데 요거 한 개 그냥 제가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요 소스를 좀 썼어요. 그러면 2번은 뭐냐면 요겁니다.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에서
찾기라는 명령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조회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적혀 있죠. 얘는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자, 필터 속성은 시험에 물론 잘 나오는 건데요. PLT 찾기 컨트롤 요겁니다. 이 컨트롤 이름이 속성창을 띄워보면 여러분들 야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요번에는 여기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입력하고 찾기 눌리면 검색이죠. 필터는 무조건 현재 포함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원리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요, 나중에. 요게 밑에 보니까 시험명에 시험명이 포함하는 혹은 일부도 똑같은 말인데요. 조금만 쳐도 요 시험명이 포함되는 글자를 다 찾을 거예요. 찾기 눌림. 어디서? 시험명 요 필드에서. 요 필드 안에서. 그러면 이 레코드 원본이 뭐냐면요. 폼에서 레코드 원본을 잠시 확인 차 가보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은 씨앗이거든요. 그럼 이걸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씨앗을 잠시 열어볼게요. 그럼 씨앗명 여기서 찾을 거거든요. 근데 일부니까 제가 일부러 몇 가지 두 개만 추출해 보면 봉자만 치면 봉선화가 나와요. 물자만 치면 물망초가 나와야 돼요. 왜 포함이니까. 그것을 이제 코드를 짤 건데 그 전에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SQL 구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자, 우선 우리가 바로 제가 넣어놓은 이 부분을 조금 써볼게요. 추가적인 부분이 뭐냐면 추가 문제인데 하기 전에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로 할 때 몇 가지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요겁니다. 우리 SQL이라는 구문은 절차적 콜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Structural Core Language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주로 SQL은 조작과 관련 명령어를 입니다. 레코드 관련 작업에 쓰입니다. 그러면 직접 코드를 짤 때는요. 문자 데이터는 약속된 기호가 있어요. 홀 다운표, 작은 다운표. 보통 우리가 그 조건부 서식 이런 거 할 때는 뭐 엑셀처럼 쌍따옴표 묶었는데 코드를 짤 때만큼은 문자는 홀 다운표로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홀 따옴표와 같은 말이에요. 맨 앞과 맨 뒤에 감싸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만약에 학과라는 필드가 있다면요. 학과 필드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찾겠다면 컴퓨터 공학과 이러면 잘못된 방법. 그렇다고 엑셀처럼 쌍따옴표 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식 못해요. 음. 우리가 직접 코드를 짤 때는 홀다운표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러분들 코드 짤 때 액세스가 이 것을 인식합니다. 문자 데이터. 그러면 문자 데이터는 무조건 앞뒤로 홀다운표로 넣어줘야지만 액세스는 인식하더라 이거죠. 여기 여러분 동글뱅입니다. 이런 거는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홀다운표로 감싸더라. 여기 이제 요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는 우리는 직접 하진 않을 까요 우리는 오직 문자만 타겟을 잡을 겁니다. 검색할 때.
그래도 날짜는 홀다운표하고 샵으로 감싸야 되거든요. 날짜 레이트 앞뒤로.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만약에, 뭐, 조금 이상 이하를 쓴다. 입사일이 만약에 2025년 1월 1일 이후라. 그럴 때 입사일 넣고, 여러분들, 요 필드 명은요 너는 아니고, 이유니까 이상을 써야 되죠.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렇게 치면 인식 못하고요. 앞뒤로 이렇게 샵으로 갑니다. 코드 짤 때. 이렇게 하지만 요 날짜 데이터 인식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앞뒤로 샵으로 감싸야지만 날짜 데이터 인식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숫자 데이터는 아무것도 감싸는 게 없어요. 숫자 데이터는 특정 기호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평균이 80 이상이다. 미성 놓고 80. 여기 뭐 감싸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것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총 세 가지죠.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홀다운 감싼다. 딴 것은 안 풀 거거든요. 타겟을 딴거 잡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코드 작시 쓰는 조건 입력법인데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표 코드 작성기에서 사용하는 조건식 입력 순서랄게요. 그때는 엔드 연산자하고 라이브 연산자가 이제 쓰이거든요. 음. 근데 얘는 이제 항상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앞뒤로 꼭 띄워 쓰기를 해줘야지 에러가 떠요. 코드 짤 때는. 보통 뭐 붙여서 알아서 띄워주겠지 하면 띄워주면 좋은데 빨간 색깔 뜹니다. 요거 좀 원칙 아닙니다. 그때 첫 번째 문자 데이터를 검색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 입력했던 박스에 대해서 찾기 누르면 이 문자 데이터를 검색했을 경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치가 있고 포함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우리는 외우시면 돼요. 문자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일치, 해당하는 이것도 일치입니다. 그때는 쌍따옴표로 필드명이 들어가고 이꼴 일치니까 넌이 들어간 듯. 그리고 홀따옴표를 넣고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로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이유는 이런 연산자하고 비연산자 문자가 들어있다 보니까 야를 묶어줘야지만 액세스는 요 안에 거만 있어가거든요. 그래서 야가 내려오면 요까지죠. 요까지 잘라먹. 그리고 AND 결합을 시킬 건데요. 컨트롤명은 쌍따옴표 안 칩니다. 문자가 아니니까 야를 쌍따옴표 치면 안 돼요. 띄어 쓰기를 해주시고 붙여야 되죠. 여기 입력된 값이 가라 입력했다 이거죠. 가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뒤에 야가 붙는 이유는요. 문자 데이터는 앞, 뒤로 홀다운표를 묶어줘야 돼요. 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홀다운표 때문에 엔드가 한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앞, 뒤로 띄우고 홀다운표는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 묶어줘야지만 해석이 됩니다. 안에 것만 쏙 인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약 한 덩어리 끊고 야가 두 번째 컨트롤명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죠. 이렇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줘야 돼요. 입력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외우시오. 일치. 그럼 시험에서 필름이 뭔지 컨트롤은 뭔지만 잘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요 순서는 당연히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일치고요. 일치. 그 다음에 포함이 있거든요. 일부만 줘도 검색되는 거 like가 들어갑니다. 너는 빼고 like는 항상 별표와 같이 쓰죠.
여러분들 필드명 들어가고요. 자, 는 대신 like도 연산자니까 앞, 뒤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홀다운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홀다운표 별표고요. 뒤에는 별표 다운표입니다. 왜냐하면 별표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홀다운표를 끝내야 돼요. 그럼 해석하는 건 여기서까지죠. 음야가 그대로 여기까지 끊어보면 가는 입력값을 받아 처리할 거고요. 또 뒤에 요게 뒤에 요 끊어서 요 뒤에는 별표 홀수표가 돼야 되죠. 그럼 그래야지 야가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홀수표로 감싸드리겠죠. 문자니까. 그 사이에 포함이니까 별표가 들어가겠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별표 홀수표로 끝나고요. 홀수표 별표 시작하죠. 요거만 잘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두 가지만 잘 외워놓으시면요 50%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요것은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요 조건 입력 순서 이거하고 이거. 자 그럼 우리 요거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야 기초입니다.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필드 속성부터 제가 설명드리면요. 필드는 M이라는 개체를 쓰거든요. 그때 우리 엑셀 할 때 M이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사용자 저희 폼할 때. 폼 닫기 할 때 언로드미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야도 M이라는 개체는 현재 폼을 의미하죠. 그럼 M이라는 개체가 들어가고 속성이 필드를 넣을 때는요. 개체와 속성은 점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필트, F만 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저 부문 설명하기 위해서 필트. 이거는 선택하면 돼요. 이걸 뒤에는 조건식이 오죠. 이 조건식이 위에 쓰이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검색해서 현재 폼에서 검색한다는 소리고요. 현재 폼에서 검색을 하게 되죠. M이 현재 폼에서 검색할 때 추출하게 됩니다. 검색이 추출이거든요. 요까지가 한 줄입니다. 한 개 더 있어요. 추출만 한 거고 그것을 현재 폼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M이.점 한 줄 더 있습니다. 필드 온. 필터된 결과 온. 야를 현재 폼에 반영 true. 딱 두 줄입니다. 요 의미는 추출한 결과를 현재 폼에 적용하겠다. 혹은 반영하겠다. 딱 두 줄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불변입니다. 불변. 이거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이거냐, 이거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필드명과 컨트롤명 파악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파악할 것은 딱 두 가지죠. 조건식에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필드명,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명, 그 다음에 조건의 관계죠. 관계가 뭐냐면 일치냐 포함이냐. 왜냐하면 일치 포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건 입력 순서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제가 아까 50%를 먹고 들어간다 했죠. 이거 말고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 보면 추가 문제 2가요.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필드명은 뭐냐? 우리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시험명이죠.
여기서 저희 시한명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명은 언바운드에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 언바운드 된 컨트롤 이름은 txt 찾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입력할 거죠. 그리고 조건의 관계는 여러분들 포함이죠, 포함. 이 문제는. 문자 데이터를 검색할 겁니다. 데이터에서 포함은 우리가 위 부분에서 여러분 올라가서 이것을 써야 되죠. 요것을 요 순서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코드를 짜느냐 순서거든요. 코드 작성기, 코드 작성기 사-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자, 제일 처음에 1번. 여러분들 어디에 찾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죠. 찾기 명령 버튼에서 우클릭을 하면요. 이벤트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찾기라는 명령 버튼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을 누르면 명령 버튼 여기로 들어가면 이벤트가 뭐가 되냐면요. 클릭이 됩니다. 기본. 클릭.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면 작성기 종료 창이 될 건데요. 선택창이 뜨는데 우리는 코드를 짤 거예요. 코드 작성기로 가요. 어. 그러면 작성기 선택창이 뜨잖아요. 2번은. 그러면 작성기 선택창에서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는 코드를 짜는 건 코드 작성기를 선택, 코드 작성. 눌려볼까요? 눌리면서 확인해 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눌려보면요. 당연히 비비의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벤트가 클릭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코드를 짤 거거든요. 자, 코드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다 외운 건 알지만은 M, E 소문자 써가는 게 없습니다. M, E 점 치면 뭔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F만 쳐도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더블 클릭. 현재 폼에서 추출하겠다는 거죠. 이걸 뒤에 있는 값을 받아쳐야 되고. 이거는 비교산지 아니죠. 뒤에 있는 값을 받는 거죠. 너는 조건식인가 보겠습니다. 쌍따옴 붙이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필드명은 어디에서 검색할 거냐면요. 여러 필드명은 요 시안명이라는 요 필드에서 검색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안명이 오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요거 한 개 주석 처리해서 보여드리면요. 야는 요렇게 요 순서로 넣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쌍따옴표 치고 필드명은 뭐냐? 당연히 여기에 시안명. 시안명. 띄우고 포함이니까 like 띄우고 여러분들 연산자는 앞, 뒤로 띄워 쓰게 해야 됩니다. end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안 지켜주시면 에러 뜹니다. 볼따옴표, 별표, 쌍따옴표죠. 그러면 볼따옴표 들어가고 별표, 쌍따옴표 이게 하나의 덩어리. 첫 번째 요까지. 그 다음 요것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and 연결해야 되겠죠. 요 이니트 값을 받아와야 되니까 and 띄우고 and 띄우고 앞 뒤로 띄워쓰기 아니 띄워쓰기를 했더만은 세상에 골다운표 별표하고 띄우는 분이 있어요. 띄울 때 안 띄우고 안 띄울 때 띄우면 요 띄우면 공백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공백 들어간 데이터를 검사할 거니까 요것은 절대 띄우는 게 아니에요. 붙이는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and 들어갔습니다. 띄우고 여러분들 컨트롤명은 우리 어디에 컨트롤명이 txt 여러분들 찾기잖아요. txt 찾기. 여기에 입력된 값을 찾을 거다 그 말이죠. 띄우고 자 띄우고 and 띄우고 요거 넣으면 끝이죠. 그러면 and 연산 결합 연산자 넣고 띄우고 쌍따옴표 안에 별표 별따옴표 쌍따옴표죠. 쌍따옴표 안에 별표 별따옴표가 들어가죠. 처음에는 볼 따옴표 별표지만요. 마지막은
별표 홀더표가 돼야지만 입력된 요값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야, 너가 야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냥 D 와야 되고 같이.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항상 맨 앞과 맨 뒤는 항상 홀더표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별표 홀더표. 처음엔 홀더표. 그죠? 그럼 중간에 별표가 안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현재 추측된 결과를 현재 폼이 반영이 되겠죠. m.filtOn입니다. equal true. 딱 이 두 줄이. 그럼 제가 지금 코드 넣었던 것이고죠. 여러분들 코드 학습에서 이제 코드 내용은 3번 코딩 내용은 1. 자, 코드를 다 짰다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비비창을 닫하고요. 이제 저장 후, 폼을 저장 후 확인을 해볼 텐데요. 확인 예 데이터가 우리 아까 공짜만 치면 공선화. 그 다음에 물만 쳐면 물망초. 이렇게 나오면 되죠. 포함이니까 요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창을 닫고 저 위에 있네. 제가 여기 들어다 되는데. 자, 일단은 저장하고 폼. 자, 여기에 여러분 봉자 칠 거야. 봉. 찾기 나오면 봉선화 나오죠. 물만 치면 물망초가 나옵니다. 물망초. 그러면 이 검색된 거 맞죠? 여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는 바뀔 거고요. 포함이 잘 나옵니다. 포함. 포함. 이, 이게 잘 나옵니다. 그죠? 이러면 코드가 끝났죠. 예, 보시고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 확인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출력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요것만 여러분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 필드 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나, 야, 두 개. 딱 두 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추면 돼요. 속성은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 두 줄인데. 이것만 달라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연결할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